헤어졌습니다. 힘들게, 정말 힘들게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울면서 짐을 쌌고 연락처를 지웠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죠. 그런데 딱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해요.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달라졌을지도 몰라. 잠깐요. 여기서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공청소기 앞에 서 있는 먼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후버링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조작 기술이에요. 먼저 후버링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갈게요. 후버링, 영어로 후버링. 이거 진공청소기 브랜드 이름에서 왔어요. 후버라는 청소기가 워낙 유명해서 영어권에서는 청소기로 빨아들인다는 표현 자체를 후버링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후버링이란 말 그대로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헤어진 전 연인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관계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 조작 기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작이라는 단어입니다. 후버링은 진심 어린 화해 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급원이거든요.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심, 칭찬, 감정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존재. 그래서 당신이 떠나면 그들은 공급이 끊긴 겁니다.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다시 충전기에 꽂아야 하는 거죠. 그게 후버링입니다. 그럼 이 후버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 러브바밍입니다. 폭탄처럼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요.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야 네 소중함을 알겠어. 여기에 꽃 배달이 오기도 하고 비싼 선물이 택배로 도착하기도 해요. 처음 연애할 때 그 설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죠. 근데요, 이건 설렘이 아니에요. 미끼입니다. 러브바밍의 핵심은 당신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헤어진 직후에는 당연히 마음이 단단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니까, 다신 안 당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달콤한 말들이 쏟아지면 그 단단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어라, 진짜 달라진 건가? 내가 너무 매정했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게 바로 한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사과와 약속의 폭격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후버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합니다. 근데 여기서 척이 중요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과가 뭔가 이상해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요. 책임을 교묘하게 당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따라와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상감도 받을게.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말들이니까요. 연애하는 동안 수없이 바랐던 변화를 이제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헤어지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할까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왜 안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때는 당신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지금은 진짜 떠났으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 약속들,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입니다. 일단 돌아오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 죄책감 심기입니다. 이건 좀 더 교묘해요.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네가 떠나고 나서 우울증이 왔어. 심지어 차라리 죽고 싶어 라는 말까지 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무 한 건가? 내가 떠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가? 죄책감이 밀려오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노린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사용해요. 당신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건강한 어른이라면 이별의 슬픔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당신에게 떠넘기는 건 조작입니다. 네 번째 유형,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삼각화라고 불러요. 크라이앵귤레이션. 후보링을 시도하는 사람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당신 주변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걔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걔 요즘 완전 페인됐어. 한 번만 만나줘. 또는 당신 가족한테 연락해서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호소하기도 해요. 방법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연락을 끊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계속 당신 삶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하는지, 당신이 그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니까 순수하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후버링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연락하면 나한테 전하지 말아줘 라고요. 다섯 번째 유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만들기입니다. 이건 정말 교활해요. 갑자기 연락이 와요. 나 사고 났어. 건강이 안 좋아.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 심지어 나 죽고 싶어 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노린 겁니다. 당신이 차마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형, 가스라이팅과 결합된 후보링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좋았어? 네가 기억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았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상처받았던 일들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과장한 건가? 진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 반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일곱 번째 유형, 협박과 위협이에요. 앞에서 말한 방법들이 안 통하면 후버링은 더 공격적으로 변해요. 너 없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암묵적인 협박이에요. 네 비밀 다 퍼뜨릴 거야. 네 직장에 연락할 거야. 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직접적인 협박도 있어요.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까지 갈 수 있어요. 2단계까지 오면 이건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협박과 위협을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자, 지금까지 후버링의 7가지 유형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체 왜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을 되찾으려고 할까요? 사랑해서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공급원이에요. 자존감, 관심, 칭찬,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존재요. 그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자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떠나면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통제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원해요. 당신이 떠났다는 건 그 통제권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유, 자존심과 거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 번째 이유, 책임 회피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후버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접촉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No Contact Rule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해요.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차단, SNS 차단, 이메일 차단,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해요.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그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더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과의 추억, 좋았던 순간들, 다시 시작하면 이번엔 다를 거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좋았던 순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돌아가면 그 상처들이 또 반복될 거라는 걸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분리하기입니다. 후버링의 목적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적으로 분리해야 해요. 여기서 유용한 기법이 하나 있어요. 관찰하되 흡수하지 않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메시지나 행동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해보세요. 세 번째,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같이 일하는 사이거나 아이가 있는 사이라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어떤 행동은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으면 대화를 중단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경계를 시험해요. 조금만 허용해주면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일관되게 경계를 지켜야 해요. 네 번째, 기록하기입니다. 후버린 시도를 모두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스크린샷을 찍어두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세요. 이게 나중에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주변에 알리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후버링하는 사람은 당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두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이 과정에서 정말 큰 힘이 돼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후버링을 당하고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상담사라면 더 좋아요. 상담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잊지 마세요. 후버링이 성공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될 뿐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대해주다가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헤어지려고 하고, 또다시 후버링 당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과의 추억, 좋았던 순간들, 혹시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계속 당신을 붙잡을 거예요. 근데 그건 희망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 때문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변하려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상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나오세요. 후버링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자유로 채워질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요. 후버리는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빨아들이려는 시도예요. 근데 당신은 먼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빨려 들어갈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꺼버리세요. 플러그를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후버링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용기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